임대료 규제가 임대료 상한제 최고 가격에서 났습니다. 여기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하겠다. 이거 낮은 수준. 높은 수준에서 통제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낮은 수준에서. 그럼 이제 저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볼 건데, 요 시장을 분석한다 해서 빈 공간을 놔뒀는데, 요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임대주택 시장을 지금부터 분석할 거예요. 이게 시장이잖아요.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이 점이 시장의 균형입니다. 이 점에서 형성된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 그러죠. 여기 이제 균형 임대료예요. 균형 임대료가 정해졌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래. 이 금액이 적정하다면 정부는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부가 봤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거야. 이 금액이 적정하지 않아서 임차인의 등이 힐 것 같아.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죠? 그래서 정부가 이 50만 원이 균형 임대료가 낮은 수준에서, 그럼 낮은 수준이면 50만 원 낮은 수준이니까 뭐 30만 원 되겠죠?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하는 거야. 그럼 30만 원 통제했다. 30만 원을 임대료의 상한선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만 원을 규제 임대료 이렇게 한다고. 규제 임대료 30만 원 이렇게. 그럼 30만 원을 통제했어. 30만 원 정부가. 임대료 30만 원 통제. 임대료 상한선이 30만 원이다. 그럼 이 말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수준에서 정부가 임대료를 정해줬다는 소리야. 그럼 이 30만 원 통제했는데 이 뜻은 30만 원 받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30만 원 넘어가지 마세요. 30만 원 최고입니다. 30만 원까지 받으세요. 30만 원에서 1원도 더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그래서 임대료 상한선을 줬다고. 최고를 정해준 거야. 최고 가격.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상한제, 최고 가격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30만 원 넘어가지 마세요. 25만 원 받아도 될까요? 25만 원 받아도 되죠. 그럼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25만 원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30만 원 받으세요가 아닌데 30만 원 넘어가지 마세요. 30만 원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30만 원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30만 원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한가 분석하자. 이게 이제 시장 분석하는 거니까. 그러면 50만 원일 때 이게 거래량이 100개입니다. 50만 원일 때 거래량 100개. 이게 이제 균형 거래량. 그럼 50만 원일 때 임대료 50만 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요? 임대료 50만 원일 때 수요량은요? 100개. 공급량은 몇 개요? 100개. 50만 원일 때는 거래량이 100개니까 수요량도 100개, 공급량 100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임차인이에요. 50만 원인데 정부가 30만 원 규제해줬어요. 그럼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 감사할까? 증가. 그럼 30만 원일 때 수요량을 볼까요? 이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야. 30만 원일 때 수요량은 여기네, 여기. 그래서 120개네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면 수요는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OX, O, 수요 증가. 그게 시험 지문이요. 자, 이번에는 공급 볼까요? 여러분 임대인입니다. 50만 원 받아도 투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원래 받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받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이라는 게. 돌아버리지. 근데 주는 사람은 언제나 많이 주는 것 같고 받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 받는 것 같고 그렇다고. 월급도 마찬가지야. 월급도. 주는 사람은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하면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타용도 전환. 나 임대주택 사업 포기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거야. 나 떡볶이 장사 할 거야. 이렇게. 그럼 타용도 전환하면 공급이 감소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30만 원 때 공급량이에요. 30만 원 때 공급량이 80개면 임대주택 20개가 감소하다. 그럼 30만 원 규제하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요는 120개가 되고 공급은 80개가 돼서 수요가 더 많아요. 이걸 초과수요라고 합니다. 초과수요. 초과수요 발생. 이거 엄청나게 잘 내다가 요즘 좀 뜸해요. 자, 그럼 봅시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OX, O.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수요가 더 많다. 이걸 초과수요라고 합니다. 수요는 120개, 공급은 80개니까
수요가 40개가 더 많은 거야. 이걸 초과수라고. 초과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 초과수의 또 다른 이름은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 초과수의 또 다른 이름은 공급 부족.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를 규제한다면 임대인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니까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초과수요. 그러니까 초과수요가 발생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물어봐. 그러면 초과수요는 어느 경우에 큽니까? 두 번째 자료를 주면서 초과수요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 문제는 18회 때까지 나오고 안 나오지. 16회 때 한 번, 18회 때 한 번 나왔으니까 두 번 나온 거야. 40년 동안.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15한 5년 됐잖아요. 18회 때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15년 동안 안 냈으면 15년 동안 연락도 안 오면 그럼 막 연락 안 오는 거죠. 아니 15년 동안 연락 안 오고 갑자기 오면 당황스럽지.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오면 당황스러울 거니까 그러니까 안 나올 걸로 추정합니다. 추정한다겠지. 제가 안 나온다고 말 안 했어요. 안 나올 걸 추정합니다. 추정. 간주하지 않고 추정한다. 추정. 네? 그러니까 계산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거 나중에 7월달, 8월달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풀어보긴 한다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크기 초과수요가 어느 경우에 커질 것인가? 이것도 탄력성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30만 원 규제했는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래.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량 변화가 없다. 자, 지금 50만 원일 때 수요량이 100개였어요. 30으로 규제했어요. 근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수요량 변화가 없는 거라. 그럼 수요량 100개. 공급도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량 변화가 없는 경우야. 그럼 공급도 100개. 그러면 30으로 규제했는데 수요도 100개, 공급도 100개면 초과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초과수요가 발생하려면 자, 여러분도 이상이 됐다. 그래프 나오고 탄력성 나오는 순간 쫄아버린다. 쫄아버린다. 돌아버릴 것 같아. 그분은 속으로 나는 거죠. 아, 저분은 그러면 탄력성 안 되고 민법은 잘 된가 보다. 민법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잘 생각해봐요. 자, 50만 원 됐습니다. 수요량도 100개, 공급량도 100개 했어요. 30으로 규제해요. 그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거든. 근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말은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공급도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30으로 규제해도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량 100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량도 100개. 그럼 초과수요가 없다는 소리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면 초과수요가 크지 않다는 소리야. 그럼 반대로 볼까요? 탄력적이다. 30으로 규제했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을 많이 증가시켜버립니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량을 많이 감소시켜버린다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은 여기, 공급량 여기 되니까 이게 길어진다고. 요 구간이 초과수요야. 그럼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량은 많이 증가, 공급량이 감소, 이 구간이 늘어난다고. 길어진다고. 이 구간이 초과수요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는 커진다. OX, O. 그래서 여기서 어느 경우에 큽니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탄력성 할 때 수요든 공급이든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그래서 장기에서 초과수요가 커진다. 초과수요 크다. 요거 아주 엄청 잘 냈습니다. 요즘 뜸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임대료 규제에서 시장을 분석한 거야. 그럼 이제 임대료 규제에서 시장 분석인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했던 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정책 배우죠? 모든 정책은 마지막에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 이 정책을 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란 말하는 것은 참 슬퍼요. 결과가 나온 것은. 여러분도 수험생이 안 좋은 게 결과를 말해야 되거든요. 수험생은 결과로.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한 거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떨어져 버리면 공부 안 한 거고. 이게 수험생의 비애야. 수험생은 결과로 말한다. 이렇게. 그 결과가 결국은 효과.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도 이 정책을 펴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게 효과예요. 요걸 낸다고. 모든 정책은 요걸 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냐 말이에요. 임대주택 시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개입했죠. 임대료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좋은 게 나타났습니까? 나쁜 게 나타났습니까? 그걸 낸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료 규제가 시험에 10번 나오면 9번이 이거야. 효과. 9번.
그럼 효과를 분석할 때 단기하고 장기로 분석했는데 궁극적인 것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그래서 장기를 내지 단기는 거의 내지 않는다고. 장기든 단기든 초과수요는 발생해. 초과수요는 발생하는데 어느 경우 크다? 장기에서 초과수요가 크다. 그리고 이 장기에서 이제 효과 나타나는데 네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그러면 네 가지 전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 없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돼.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임대료 규제하면 시장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좋은 점은 하나도 없고 다 나쁜 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된다고. 자, 지금부터 임대료 규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볼 건데요. 그러면 좋은 것은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이제 효과를 분석을 합시다. 효과 분석하기 전에 이 임대료 규제에서 하나표에서 초과 공급 X, 공급 가행 현상 X 써놨습니다. 두 개 같은 말이에요. 공급 가행됐다. 이 말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소리야. 그게 초과 공급이에요. 자, 이게 초과 공급이거든. 수요량은 100개인데 공급량이 150개다. 그럼 공급량이 많죠? 이걸 초과 공급, 공급 가행 현상 이런다고.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나와. 임대료 규제에서 공급 가행 현상이라는 말은 안 나와.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고. 규제에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수요는 나오는데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공급 가행 현상이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공급 가행 현상 나왔다. 그러면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틀린 집이 되는 거예요. 자, 효과 분석을 합시다. 효과. 단기에서 초과 수요 작다. 요거는 아직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 초과 수요 크다. 요거는 이미 됐고요. 그러면 이제 장기에서 해야 될 게 이제 네 가지야. 요거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 네 가지인데 요 네 가지 보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없다 그러면 끝이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볼까요? 자,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 발생하냐? 여러분 임대인이야. 여러분 임대인이면 50만 원 받아도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데 정부가 30만 원 규제한다면 수지타산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선, 유지 관리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요. 그러면 질적 수익이 떨어지는 거야. 새롭게 임대주택 사업에 들어온 사람도 양질의 자재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적 수익이 떨어져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인들은 이제 타용도 전환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주택난이 심화되는 거라고. 임차인들은 이사 갈 거 있을 거 없을 거? 없어져요. 임차인 주거 이동을 제약시킨다 한다고. 자, 좋습니다. 그럼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4번 갑시다. 4번이 암시장. 이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다시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 공급 구조 있어요. 균형 임대료 50만원. 균형 거래량 100개. 이게 시장의 균형 임대료 50만원이고, 균형 거래량이 100개에서 이렇게 이 상태 있었습니다. 정부가 30으로 규제했어요. 규제 임대료 30만원. 그럼 수요량은 120개, 공급량은 80개. 그러면 뭐가 발생? 초과 수요가 발생. 여기까지 정리됐잖아요. 그럼 여기 4번이 무슨 뜻인가 볼까요? 이 50만원은 원래 시장의 균형임대료 50만원인데 이제 이걸 없어졌죠. 정부가 30만원 규제했으니까. 근데 공급이 80개로 감소해요. 공급이. 그럼 공급이 80개로 감소해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이 된 거야. 주택이나 심화된 거야. 그러면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영위할까 곤란할까? 곤란해요. 그래서 80개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정부가 말하는 임대료는 30만 원인데 이 30만 원 줘서는 임대주택을 구할 수가 없어져요. 국가가 말하는 임대료가 30만 원인데 현실 시장에서는 예전에 50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고. 임대료가. 왜? 100개가 공급됐을 때 50만 원인데 80개밖에 공급 안 되니까 임대주택 구하기 힘들어지고 임대료가 쭉 올라가서 수요옥수나 만나는 이 점이 70만 원이라면 임차인들은 70만 원을 지불해야만이 임대주택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임대료가 된다. 실제 임대료. 그럼 시장에서는 국가가 말하는 임대료 30만 원이 하나 있고 실제 임대료가 70만 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걸 이중 임대료 이렇게 한다고. 이중 임대료, 이중 가격. 그럼 70만 원으로 거리가 형성될까요? 30으로 형성될까요? 70으로 형성돼. 70으로. 이게 이제 암시장 한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봐요. 정부가 규제하지 않았으면 임차인들은 얼마 내면 돼요? 50만 원. 정부가 개입해서 70만 원 내게끔 만들었어요. 그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 주거비 부담 증가. 그것도 뒷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가가지고 사장님 저 아시죠? 그래서 사장님 이번에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돈도 줘야 되고. 예? 나한테 주택 주라고. 음성적 지출 줍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부터 해서 이 3, 4, 5까지 이 네 가지 좋은 게 있는가 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애울 필요 없어요. 애울 필요 없고 막 임대를 규제하면 수선 유지를 안 하니까 질소수준이 떨어지고 타용도 전환해서 공급이 감소하고 주택난이 심해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10년을 해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요거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다. 임대를 규제했다.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논리가 그대로 분양가 규제에 있거든. 그 분양가 규제하면 초과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분양가 규제. 임대를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 똑같으니까. 그 분양가 규제했다. 그럼 생각해봐요. 분양가 규제하면 이제 건설사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분양가. 시장에서 형성된 평당 가격이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인데 정부가 600으로 규제한다 이거예요. 그럼 건설사는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600만 원 규제한다면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않지.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지. 주택난이 심화되지. 똑같다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 그러면 임대료 규제가 아니라 분양가 규제한다면 건설사들이 주택을 공급할 때 양지대 자재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질적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질적수준이 떨어진다. 공급이 감소니까 주택난이 심화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임대료 규제는 효과는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초과 수요는 있지만 초과 공급이란 말은 없다. 우리 이제 마지막. 만약에 만약에 균형임대보다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규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장에 아무런 일이 없다. 아무런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요. 자, 지금 시장의 임대료가 50만 원이에요. 이게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입니다. 근데 정부가 규제를 할 때 70으로 규제해요. 규제 임대료 70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70만 원? 그러면 질문.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예요. 7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 7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약간 힘들어요. 처음에는. 시장의 임대료가 50만 원이에요. 균형 임대료가. 그래서 70만 원 규제했어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높은 수준에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70만 원 받은 소리가 아니라 7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는 소리야. 그럼 50만 원 형성됐는데 7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럼 얼마야? 그냥 50만 원이지. 그냥 50만 원. 그럼 시장에는 아무런 일이 없지. 지금 시장에서 50만 원 형성돼 있어요. 정부가 70만 원 규제했어요. 70만 원 받으라가 아니라 70만 원 넘어가지 마라. 그냥 그러면 50만 원이지. 그러면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할 때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끌어들인다고. 이걸 끌어들여서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을 때 이때는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제한시킨다. 이렇게 한다고. 제한시킨다. 뭡니까? X입니까? X.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다? 아무런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제약시킨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임대료 규제 이걸로 끝났습니다.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임대료 규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임대료 규제,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정부가 통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대료 규제도 있는가 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아. 그래서 임대료 규제할 수도 있고 규제하지 말자. 그럼 뭐 할 건데 보조금 주자. 그래서 임대료 보조가 나올 수 있다. 임대료 보조. 그래서 이제 임대료 보조가 나온 거지.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가기 전에 여기 기출지문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 기출지문까지 보고 10분 쉬었다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 임대료 규제에 관한 지문이니까. 1번 정부가 임대료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OX? O. 균형가격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들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타용도 전환, 공급, 감소, 주택난, 심화. 2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OX, X. 됐죠? 이 정도.